시간에 미국의 CPI 결과를 보고 우리가 파생시장 쪽에서의 긍정적인 움직임을 예측을 했었거든요. 한 주간 흐름이 어땠는지 먼저 요거부터 좀 짚어주시겠어요? 그때가 12일 날 CPI가 좋게 나와서 렛츠고 보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선물 사자 야간 시장 이용해서 그게 341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시장을 알려면은 파생 시장을 이해해야 되고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갖고 네. 그때 이제 이 데이터를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6월 21일, 28일, 7월 5일 날 미결제 약정이 거의 10,000계약 이상을 집중하면서 이게 오히려 시장을 누르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때 이제 코스피 이 여기 동그라미 친 데가 자꾸 이렇게 미결제를 누르면서 죽이는 자리, 특히 7월 5일이 제일 공포스러운 하락의 공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요 날이 이제 바닥 찍은 게 330이 7월 10일이었고, 그 다음이 여기가 이제 7월 10일에서 이제 그날 밤에 이거를 돌파할 건지 다시 깰 건지, 요때 삼성전자가 7만 전자도 깼던 때입니다. 네. 이런 걸 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가 6만 9천 원까지 빠졌고, 요게 이제 공격을 집중했던 데죠. 이거를 주력이 외국인보다는 금융투자가 공격을 이때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거 미결제 약정 전반 설명해갖고, 이걸 설명해갖고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깨고 내려가냐, 뭐 요번 저점도 붕괴하냐, 아니면 돌파하는데 CPI가 나와서 이게 돌파입니다라고 승부를 걸어갖고 전략을 짰는데, 이때 이걸 설명해 드렸을 겁니다. 금융투자가 이게 이제 삼성전자를 이렇게 매도를 했다. 그럴 때 뒤에서 어떻게 합성됐다고 그랬죠? 누르고 선물 매수한 걸 싸게 거둔 다음에 이제는 그럼 거꾸로 올라가면 요 빨간 색깔로 바뀌면서 매수한 거를 올라올 때 청산하냐, 그걸 보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한 주 동안 그런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예,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올랐냐면, 이거 한번 보시죠. 이때 이제 CPI 발동 걸어갖고 급등했는데, 근데, 어제와 오늘에서 또 다른 모습이 보여요. 어떤 점이요? 나스닥 지수는 지금 신고가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시가가 점이요? 고가되면서 디커플링을 시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누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뭐 엔비디아 신고가 막 난리 치는데 삼성전자를 저는 어저께 같은 경우는 나스닥 급등해갖고 73,500원 돌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이틀간 양상 보세요. 요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나스닥 고가 급등 하는데 시가 고가되면서 눌러버리고 이 현상이 왜 나올까가 이번 시장을 잇는 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올까요, 대표님? 파생 시장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또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어떤가요? 추세 하락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 시가상위 종목도 누르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을 중소형주의 약간 테마성의 소부장 쪽으로 모으는데 재원을 쓰는 글로 또 꼬시는 흐름을 만드는데 이게 삼성에서 파생이 또 사용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 동안 뭐 반도체 소부장주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던 것도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팔아. 네. 그리고 한미반도체 사. 칩셋 미디어 사. 왜 삼성전자 들고 있니? 아, 그렇게 꼬신다고요? 시장의 아니, 돈의 꼬시기보다는 움직임을? 예. 우리가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갖고서 지금 2달간 딱 갖고 있을 때의 수익률하고 그 사이에 칩셋 미디어, 한미반도체, 뭐 2차 전지, 소부장 요새 종목들 보시면 더블이 우습습니다. 100%가. 네. 어마무시하게 급등주 종목작인데 내가 우리나라에 대표되는 1등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이거 하루 보면 2,000원 올랐다, 2,000원 빠졌다. 어떻게 체감지수 상대적인 박탈감이,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시가상위 30개 종목들이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흔들면서
옵션이나 파생 시장에서 변동성을 키웁니다. 방향보다는 네. 올려놓고 죽이면 또 올리고 이런데 이제 그 바스켓 매매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내일 그 테슬라 실적과 네. 그 다음에 이제 24일 날 나스닥 리밸런싱 지금 이거는 뭐 시장은 뭐 별로 거론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급등한 것다가 24일이나 미국 금리 인상부터 이제 나스닥이 급락할 때 지금 미국 시장과 디커플링 되면 빠질 때 우리가 또 역디커플링 돼야 돼요. 그렇게 되나 볼래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빠질 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오르는지를 봐야 된다, 체크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상식적으로는 그런 생각은 안 드는데 네. 그런 에너지라도 나와줘야 뭔가 순환이라도 계속될 것 같지 않나. 그러니까 어제부터 판이 달라졌습니다. 어제부터. 네. 그러니까 이 350을 돌파 못했고요. 그러니까 2650 돌파 못했고 그때가 고점이 6월 12일 자리를 고점 돌파 못했고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에 삼성전자는 73,500원만 되면 그 무슨 저항대 왼수 주가 같아요. 거기서 어저께 고가에서 1,000 얼마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결제를 그냥 청산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니까 저는 어제 오늘날 요거 한번 돌파 시도하나 봤습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 미국 시장 급등했고 뭐 좋은 얘기 많고 그러면 삼성전자 시가가 이제 뭐 치고 나가서 뭐 73,500원을 돌파하면서 적어도 350 돌파해서 352나 355 그러면 종합주가에서 2,650 정도 6,620에서 이렇게 되나 봤더니 시가가 요 7월 14일 고점도 돌파 못하면서 시가 고가 나오면서 죽여버려서 오늘까지 343까지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면 대충 어떤 개념이냐면 이 7월 11일부터 330에서 17포인트 올렸다가 이 고가에서 지금 거의 6포인트 내지 7포인트를 죽여버린 꼴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럴 때 이 상승폭을 4등분해서 이 75% 능선이 저항이 되냐 지지가 되냐 갖고 시장을 판단하거든요. 네. 요게 딱 345입니다. 이게 니꺼우로 2,600입니다. 이거를 내일 테슬라나 금리 인상이나 이게 그래서 맥점 삼성전자 72,000원 그 다음에 선물 345 종합주가 지수는 2,600 네. 미국 시장이 급락하더라도 이걸 지지하면 순환장이 나온다라고 보겠습니다. 소부장. 혹시 네. 나스닥이 하락할 때 예. 지지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표님? 그러면 이때는 또 그동안 그 쌓아놓은 폭탄을 던져버리는 꼴이 되니까 그거는 인버스 고가급을 내요. 인버스 고가급. 네. 그러면 또다시 뭐 요번에 2,520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그거 구경하나. 그러니까 인버스 같은 경우는 50원씩 볼래요. 네. 50원씩 보면서 삼성전자를 죽이면 인버스 곱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을 지금부터 오히려 떨어뜨리는데 승부를 삼성전자를 이용하려면 인버스 곱이 여기서부터 이제 가장 중요한 라인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게 2,500원입니다. 제가 그럴 때 저는 테슬라, 엔비디아, 그 다음에 인버스고 오히려 삼성전자 놓고 인버스, 테슬라 놓고 인버스고 X주가이축 놓고 매일 선을 그어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 역으로 움직이는 에너지거든요. 삼성전자 오를 때 인버스 곱 떨어지고 이 같이 가지는 코덱스 레버리지가 같이 가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 테슬라를 계속 그려놓고 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애플도 올라가고 엔비디아도 지금 7월 14일 날 고점 돌파 못했지만 이거 계속 강한 테슬라는 돌파했고요. 그럼 이제 300불이 곧 보입니다. 이런데 제가 이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옆에다 삼성전자를 그려놓고 여기다가 인버스 곱을 그려놓고 매일 선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의미 있는 저점, 의미 있는 고점이 딱 나와요. 네.
요번에 의미 있는 고점 2,650원, 의미 있는 저점 2,45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2,670원까지 급등했다. 이때가 이제 그 CPI 나오기 전에 삼성전자 69,000원 찍고 그럴 때 요게 2,670원을 찍었습니다. 제가 그럴 때 대드 2,650원 잡았는데 붕괴하고 CPI가 급등하니까 종합주가 올라가니까 거의 저점에서 100포인트 오르니까 이제 2,670원에서 2,420원까지 빠진 거거든요. 여기서는 한 30% 사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직전 저점이 2,400원이에요. 이거를 깨냐 여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깬다는 얘기는 2,650을 돌파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자리가 종합주가지수 2,650 선물 350짜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치고 나가요. 이거를. 요게 2,500원을 치고 나가면 여기에 이제 옆에 종합주가 지수를 예상을 그려놔 봤습니다. 네. 2,500원일 때는 2,600이 붕괴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550원까지 가면 2,570, 80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2,600원 가면 2,550까지 또 구경했다는 얘기입니다. 얘한테 물어볼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공격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쑥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부터 쑥 걸리고 있습니다. 7월 11일, 12일부터는 이제 땡겼거든요. 네. 금융투자가 이제 자기네들 밑에서 산 거를 땡기면서 수익을 챙겼는데 어제 오늘부터는 미국 시장 올라도 때리고 있어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거는 내일 확인할래요. 대표님, 우리가 종목이나 업종에 관해서 어떤 대표님의 해안을 듣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항상 미국장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움직임, 파생시장 쪽을 먼저 봐주시잖아요. 이게 각각 종목에도 어떤 영향이 크게 미치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으세요? 왜 이거를 먼저 방송 시작에 보시는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종목에 하나하나 대응시키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예.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스템 반도체 중에 그 한미 반도체라든지 칩셋 미들은 이제 선수용이니까 보유자 영역이고 그 인위적으로 땡기는데 잘못하면 엮일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라고 자꾸 얘기해 드리는 게 네. 삼성전자가 기준이 돼서 삼성전자가 안 빠져야 그런 선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연결된 ETF나 지금 우리가 은어로는 그 하우스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그 사적에서는 네. 하우스, 뭐 카지노 하우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자산 운용사 등의 그 하우스의 CIO나 그 CFO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하우스는 어떤 성향이야. 제가 최근에 어떤 하우스가 지금 불치병 관련돼 갖고 지금 움직입니다. 지금 뭐 최근에 당뇨 관련된 종목들은 뭐 헐하게 급등하지 않습니까? 뭐 당뇨, 비만 쪽 이쪽은 급등세가 그런 나죠. 것 같이 예. 제가 옛날 외국계 창구에서 그런 거를 그 업력이 있어서 하우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그나마 그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좀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가냐 안 가냐를 결정해요. 오늘 삼성전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가 눌렸던 것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급락세와도 연동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삼성전자 때릴 때 대차매매 연결할 때 같은 ETF, 그러니까 숨어서 때리듯이 숨어서 관련된 종목들을 때립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SOL 반도체 소부장 이게 딱 시작이 여러분들 보면 7월 10일이에요. 삼성전자 69,000원. 이때부터 딱 4가지 종목을 땡겨갖고 여러분들 눈에 콩카풀 시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을 탁 치고 나가니까 와 이제부터 소부장이다 해갖고 따라붙게 만들거든요. 네. 근데 이 실제 하우스 단가는 여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SOL 반도체 소부장 ETF, FNE ETF가 어떤 구성 선물을 1등이 한미반도체입니다. 이거 사면 자동으로 한미반도체가 딱 편입되고 100억에 9%가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어떻게 기가 막히게 들어가 있네요. 그죠? 예. 한미반도체 AP. 그러니까 여기서 10개 종목 중에 딱 3가지 땡긴 거예요. 이거 간다 해갖고 뭐 LX 세미콘이나 다른 거 샀으면 오히려 동지 세미콘, LX 세미콘 이런 것들 리노공업은 그냥 보합이에요. 어떡하면 마이너스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차별화가 엄청난데 1, 2등을 땡겨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거를 땡긴 거예요. 근데 어제 오늘 이거를 엎어버린 겁니다. 이게 한미반도체 오늘 급락을 만든 주범이에요. 그럼 앞으로는요? 앞으로도 이렇게 하락세가 좀 이어질까요? 저는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삼성전자 팔아서 요거 사게끔 만들게끔 요거 딱 보면 한 11,500원에서 12,000원 정도까지 누를 수 있거든요. 네. 눌렀다 가면 그 다음에 또 한미반도체 조정했다 또 다시 땡기겠죠. 그러면서 저는 저 밑에 있는 10,000원대짜리 팔아먹는 것 같아요. 이 하우스 제가 항상 평균단가가 작년 10월부터 시작했습니다라는 얘기 자꾸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한미반도체는 10,000원단들입니다. 그거를 지금 40,000원단에서 여러분들은 흥분해갖고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게 순서를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LX세미콘이나 원익 IPS나 이런 게 가려면 이 다음 순위가 올라오면 가요. 옛날에 요거 공부하실 때 옛날 BBIG 펀드 나올 때 카카오와 카카오 게임즈 순위 바뀌면서 더블 만드는 이 안에서 순위를 바꾸면서 카카오 누르고 카카오 게임즈 급등시키고 네. 요 짓을 하거든요. 요런 거를 사진 찍어 갖고 일주일마다 비교해 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의 타이밍과 밑에 단의 선순환을 누구보다도 잘 체크할 수가 있을 거고요. 혹시나 한미반도체로 지금 수익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군요, 대표님. 그러니까 이 ETF가 무너지면 안 되고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삼성전자는 안 무너질 겁니다. 7만 전자가 돌리고 네. 그다음에 뭐 7만 뭐 그러니까 그 7만 5천 원을 못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네. 예. 이게 이제 저는 그 블랙록 CIO의 성격 같아요. 73,500원만 오면 쇼거가 엎어버리니까 그거를 받아주고 땡기는 반대 세력이 없으니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또 하나 펀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타임폴리오 액티브 ETF. 어떤 종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름만으로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도 제가 일주일마다 사진을 찍어요. 네. 요거를 최근 일주일 전 대비해서 증가한 게 포스코 홀딩스 네이버 한미반도체입니다.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던. 딱 느낌이 나오죠. 네. 여기에서 땡기는 것들이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ETF가 예를 들어서 FNF가 요 위에 있다가 갑자기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FF는 급락했었을 겁니다. 요 순위를 잘 보셔도 어느 게 밑에서 올라오고 어느 게 위에서 내려오고 이것만 잘 체크하셔도 여러분들이 우량주의 타이밍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ETF 이게 이제 하우스의 큰 에너지는 ETF입니다. 네. 그러면 요새 가장 핫한 게 또 불치병 ETF에서 또 바이오 관련된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최근에 주가 급등한 뭐 루니딘이, 뷰논이 이런 종목들이 들어간 ETF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 행간을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ETF 생기면 저는 루닛이나 저는 누누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선수용이고 하지 마세요라는 거는 일단 저는 그런 ETF는 그게 생기면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다음에 루닛, 뷰노 이런 것들 JLK가 당연히 순위 상위 10위에 딱 들어갈 겁니다. 네. 굉장히 이제 구미가 당기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구미 당기고 막 그쪽이 더 갑니다라고 그러겠죠. 사람은 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네. 의미에서요? 저는 그걸 은어로 파킹시킨다라는 개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파킹이요? 예. 네, 풀어주세요, 대표님. 간단히 예를 들어서 B펀드 그동안 했던 A펀드가 ETF로 넘어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갖다 예를 들어서 일반들은 와 이런 ETF가 생기니까 와 이제부터 새로운 수급 에너지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법인 쪽이나 이런 D라는 펀드 매니저, 이제 그 파킹 펀드가 하나 생겼네. 전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새로운 걸 찾겠습니다. 그 중에서 새로운 거요? 네. 이제 지금 그 풀어나가는 게 그 뭐죠? 불치병에서 지금 당뇨부터 풀었잖아요. 네. 그럼 불치병이 당뇨만 있습니까? 뭐 당뇨, 비만, 암, 암, 또 네. 불치병,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치매. 치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적으로 돌 것이다. 그러면 예. 지금 보시면 당뇨 비만에서 이제 허하게 급등한 게 동운 아나테, 이건 5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이센스가 그 다음 타자고요. 주 이틀째 급등이죠. 예. 오늘은 좀 윗꼬리를 좀 달았지만. 그리고 뭐 이제 또 뭐 종근당도 얘기하고 JW 중해제약, 넥스틴 바이오 뭐 여러 가지들 이제 이쪽에서도 뭔가 새로운 에너지, 동은 아나테 그림입니다. 요새 여러분들 엄청난 종목장의 머니게임장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상위 종목들은 파생과 이렇게 해서 연동해서 박스에 갇혀 있는 가운데 네. 이것도 한 달 반 만에 나온 성과예요. 10,000원짜리가 거의 5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센스 오늘 꼬리 달렸지만 윗꼬리 15,000원짜리가 39,000원까지 갔습니다. 얘는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흔들어가고 다시 움직이나 볼 거고. 네. 그리고 넥스턴 바이오는 이제 시동을 걸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항상 ETF가 있거나 여기에 뭔가 끌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환사채 같아요. 전환사채.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2023년 6월에 넥스턴 5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네. 이걸 갖고 간 게 CMG 제약이 60억을 갖고, 요새 CMG 제약도 거래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도 이 투자고, 여기에 넥스턴 바이오의 대주주가 참 뭐라고 그럴까요? 스튜디오 산타크로스입니다. 참 엉뚱하게 얘가 대주주죠. 네. 그런데 여기에 맨 끝단은 이분,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뒤져보면 이제 이분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아실 겁니다. 이 라인이, 이 에너지가 나와서 이 흐름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우선 뭔가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걸 주가를 급등시켜서 상환시켜서 팔아먹는지 보자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무슨 테마를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불치병 테마에서 관련된 것들. 여기에는 이제 먼저 사례로 EV 첨단 소재를 한번 금년 연초에 했습니다. 한번 어떤 머니게임 종목들의 특성들을 보이시죠. 2,000원짜리를 17,000원까지, 이것도 2달 만에 땡겨버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급등 종목들은 한 달이나 2달 만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1년 조정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꼭지 잡으신 분들은 이게 X가 안 돼요. 네. 이게 전화사채나 뒤에 뒷그림자들이 있거든요. 평균 단가가 달라요. 그러면 이 에너지 갖고 이제 다음이 뭐가 나온 게 아까 이제 넥스턴 바이오하고 그와 연결된 거.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큰 그림. 지금 아까 이 그림이 이제 JLK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완전히 제가 이걸 사망각도라고 그러는데 거의 뭐 60도 각도로, 그러니까 이제 분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콩깍불, 와, 이렇게 급등해갖고, 와, 3배, 5배, 그러면 흥분하잖아요. 그거는 밑에서 사신 분들 얘기고, 지금인 분들은 이제 조심하거나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각도 낸 게 지금 루닛이나 뷰노, JLK거든요. 그건 이거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를 8월 달에 ETF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념이 뭐예요? 로봇입니다. 수술용 로봇.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다음은 큐렉소나 고영이나 코렌텍을 봐라라고, 이 다음 타자 순환을 제가 에코프로 BM 보지 말고 하나기술 봐라, 이거하고 똑같아요. 네. 에코프로 흥분하는 50만 원에나 60만 원에 사신 분들이 이제 100만 원에 더블 먹는 거예요. 하나기술 더블 더 갔어요. 다른 거 찾으시는 게 나아요. 그러면 여기에 아이디어는 뭐죠? 수술용 로봇입니다. 로봇. 예. 인공지능 AI 수술용 로봇이면 여러분들이 딱 연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연상할까요? 여러분들 눈에 콩팥불 씌워갖고 한 10월이나 11월 달에 이구동성으로 여러분들 떠들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요? 예. 어떤 연관이 있어요? 지금 예. 서서히 또 로봇을 갖고 또 요새 이제 여러분들 방송이나 언론을 보면 여러분들 눈에 로봇 재료나 로봇 기사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다음은 로봇이야. 한쪽은 뭐, 이 로봇에 굵직할 때 로봇을 갖다 협동 로봇이 있어요. 네. 물류 로봇이 있어요. 지금은 바이오 쪽 수술용 로봇이 일단 그 인공지능 뷰노하고 루노시 먼저 풀어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큐렉서, 고용 이런 것도 뇌수술 관련된 로봇, 그 수술용 로봇주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큰 그림은 10월 달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다. 상장이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바이오 액티브 여기에 지금 보면 루닛, JLK, 뷰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편입될 거다. 또 삼성 타임 포트폴리오 바이오 액티브 ETF랑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여기에 바이오 헬스케어 ETF 이런 게 상품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윗순위 먹어서 밑에 순위에 들어갈 만한 것들 고용, 큐렉소 이것도 편입될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그래서 큐렉소는 벌써 진행 중입니다. 두산 그룹이 만들고 있는 그림이에요, 대표님? 아니죠. 예. 하우스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우스들이 어떤 끌개가 있을 때 두산 로보틱스 상장 타이밍을 이용할 거라는 거죠. 그걸 기한 끌개라고 그럽니다. 네. 그걸 왜냐면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갖다 얘기해서 인기 없을 때 상장하면 많이 못 받잖아요. 그렇죠. 기업 가치를 좀 예. 높여야죠. 근데 그 전에 그와 관련된 비슷한 것들이 3배, 5배, 10배 가보세요. 단가부터가 높아질 겁니다. 그죠? 그런 시장을 조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정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서 다 가지 않아요. 딱 요새는 집중을 합니다. 요새 코스닥 기업들 보면 어떤 때는 200개 올라가고 1200개 빠지고 그러니까 대부분 빼고 압축된 것만 올리니까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차별화가 끔찍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그런 끌개가 있는 것들 중에 선도주가 있고 후발주가 있을 거예요. 그 후발주를 찾는 게 중요하다. 고용은 뇌수술용 관련된 수술용 로봇기계 이런 것들이 또 단가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어떻겠나. 그 다음이 또 하나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이제 당뇨 다음에 암 건드리나 한번 보죠. 불치병 중에 항암 치료. 네. 두 가지 물질이가 있습니다. 일본 가갖고 주기세포 이용한 치료법이 있고요. 그거는 뭐 억대니까 상당히 이거는 부자층에 관련되고 법률이 문제니까 이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런데 요새 수입해갖고 한번 하면 뭐 5천에서 억 들지만 줄 섰다라고 하는 항암 치료. 예, 항암 치료. 그와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대표님, 관련 기업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연결된 거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가 퓨처캠하고요. 네. 하나는 다윈시스는 핵 관련인데 이 자회사에 다원 메딕스라고 있습니다. 네. 얘가 그쪽을 타겟팅해서 기술 개발하고 항암 치료하는 회사예요. 그러면 그거를 100% 지주한 게 다윈시스니까 이렇게 또 샘플링 해갖고 거래가 되면서 또 위치가 역배열이니까 이제 이게 정배열되면서 시작을 하나라도 보시는 것도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모든 끌개가 저는 두산 두산 로보틱스 로보틱스 상장 시점이다. IPO 예. 시점. 예. 그러니까 어떤 주가가 바이오 ETF가 생기거나 어떤 주가가 어느 시점에 지금 뭐 당장보다 한 3개월이나 5개월 후에 생기면 그 시간 동안 이 에너지가 나오나 이거를 들여다보시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또 화두가 있습니다. 의료용 AI 쪽에서요? 아니요. IPO. IPO. 기업 이게, IPO. 네네. 지금 제가 박스를 쳐놨는데 곧 8월 달인가 파두가 IPO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아 I가 IPO입니다. 그러면 에코아 I의 때는 저는 KC 코트레를
연상작용을 하겠습니다. 관련주로. 예. 파두는 벌써 진행되고 있어요. 컴퍼니 K. 6,000원짜리가 지금 더블 가 있습니다. 네. 요새 이런 연골고리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가 잘 안 빠지는 게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IPO입니다. 이거 시장 조성해야 되잖아요. IPO. 그리고 제가 제일 또 중요해 보는 게 두산 로보틱스. 이게 조예요. 지금 조 단위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파두하고 두산 로보틱스. 여기에 끌개들이 그러면 파두와 연결된 게 여기다 투자한 컴트럭스도 있지만 아이고 관련 기업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반도체 설계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연동된 종목들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파두가 반도체 설계를 하는 업인가요? 업을 하는 기업인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상장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연상작용을 하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끌개를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흥미롭네요. 예, 자꾸 끌개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직 안 움직여요. 여기서 저는 한미반도체부터 최근에 강조해 드리는 게 있어요. AD 테크놀로지. 여기 보시면 이 기업의 엑시콘하고 AD 테크놀로지가 용역 계약하고 비즈니스가 파두가 될 때 이 주가에 직접 투자한 회사가 있고 네. 비즈니스 협력해서 그걸 파도에다가 용역 주고 제품 주고 하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엑시콘, AD 테크놀로지인데 엑시콘은 이미 많이 급등했고 아직 못 간 거 이렇게 연상작용이 차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파도 상장 시점에 관련주 찾기. 네. 이렇게 두산 로보틱스 상장 시점에 관련주 찾기. 이런 게 상당히 우리가 연관성이 있고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표님? 그리고 예. 아직 안 올랐어야 돼요. 이미 그쪽 수중 로봇에서 룬니시나 이런 것들은 보유자 영역이에요. 네. 트레이딩 영역이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 선수 영역이니까 알아서 하시고 이런 것들 중에 새롭게 움직일 수 있거나 아직 못 간 것들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죠. 네. 저는 그거를 하우스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CIO들이 있을 테니까 그 진짜 거래가 증가하면서 붙는지 보자. 그럴 때는 살짝 따라붙어 갖고 그 차익을 여러분들 거도 같이 해보시라. 이게 대형주보다는 날 거다. 네. 이렇게 진단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면 네, 네. 미리 예측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상장 일정표거든요. 예비 심사하고 본시사 상장사 예비 청구.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이미 예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기업이 예비 청구를 했습니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청구 다음에 증권 신고서를 내야 진짜예요. 그럴 때 3, 4개월 걸립니다. 그리고 증권 신고서를 냈으면 이제 바로 IPO 작업하고 이런 3, 4주에 바로 상장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이 예비 승사 청구를 했는 기업인지 증권 신고서까지 제출해 갖고 승인 받은 건지 그러면 이제 수요 예측하고 납입 청약 단가 정하고 막 이런 일정표가 다다닥 나와요. 그거 갖고 연관된 종목들을 짜작 찾아 나가는 게 지금 7, 8, 9월 달에 지수보다 종합주가 지수 마치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거를 체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종목 찾기 수익률 게임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찾아내자. 이게 아까 IPO 일정표랑 거기에 연동된 투자 기업이나 관련된 기업이랑 이런 것들 찾아내서 투자하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죠. 네,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계십니다. 이승주 대표님 따라가신 분들 꼭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표님, 저희 2차 전지 얘기 좀 해볼까요? 2차 전지 질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는 2차 전지주가 다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급등세를 보입니다. 대표님께서는 이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보다 2차 전지 장비나 전고체 관련주를 중심으로 강조를 좀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도- 저는 제 심정으로는 에코프로에 비하면 못합니다. 그거는 이제 네. 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좀 큰 손들은 그런 것들을 1억이나 10억 사갖고 하루나 이틀 만에 팔아버립니다. 그 지금 시점에서도 트레이딩이 가능한 종목이긴 한데 큰 손들이 큰 손들이 합니다. 저도 지금 관련된 그 큰 고객 중에 한 분은 그 종목을 10억씩 사요. 와 지금 가격대서요? 네. 근데 하루 만에 팔아요. 최근에 한 10억 투자해서 한 1억 2천을 버시더라고. 은행에 넣으면 뭐. 근데 또 그분의
4천만 원 손해 나면 무조건 손절합니다. 이거 손절가를 확실하게 정하고 네. 들어가야 수익을 거둘 수 있다. 그렇게 큰 손할.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 얼마냐. 두 번째, 물이 왕창 들어와 있다. 네. 큰 자금이 돌아간다. 다른 거래 안 되는 거 1억 팔래 봐라. 하루 종일 눈에 뻘같아. 이거는 파는 순간에 바로 체결된다. 네. 그렇죠. 무슨 거래량이 얘기인지 워낙에 적거나 금액이 적으면 쉽지 않죠. 큰 금액이 들어오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소 가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전 상장이요? 예, 난 그게 쥐약 같아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아, 갑니다. 우리가 포스코 DX도 우리가 하우스 작품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5, 6천원짜리가 지금 거의 뭐 2만 6, 7천원 거의 5배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푸는 게 어떻게 가요? 거래소 이관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대형 호재인 줄 아세요. 우리 투자 역사에 셀트리온, 지금 에코프로 BM은 유도 아닙니다. 셀트리온 삼형제에 비하면. 기억나시죠? 셀트리온 삼형제. 10배가 아니에요. 4, 50배. 그리고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들 망가지고 지금 투자 역사 스토리는 똑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 끝난지 아십니까? 코스피 이전 상장이 되고 나서 나서 끝났습니다. 끝났을까요? 예. 3분의 1 토막됐습니다. 서정희 회장님 그때 이사직 냅두고 3년간 어디 은둔에 계시고 네. 이제 다시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셀트리온 해도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특성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에코프로나 이주하는 데는 악재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단 공매도 chen 세력들이 이게 이제 굉장히 후달릴 겁니다. 이게 각 증권사마다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죠. 이걸 그대로 이관시켜 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새로 못 쳐요. 공매도를. 코스피 200 들어가고 대차 매매 들어오려면 6월과 10월달 시차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게 주가가 더 가면 그 공매도 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새롭게 평단을 조절할 수도 없고 새롭게 하는 거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끊게 돼 있거든요. 쇼커워링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가 더 활발해서 단기적 호재인데 네네. 이 종목은 선수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선수용이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언제 끝나냐면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하루에 20% 빠질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쭉 빠져. 그게 언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매매 잘하다가 대응 못하면서 깨부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쭉 그때가 언젠지는 10만 알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에너지를 주실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저는 오히려 그 2차전지 장비주의 그 전고체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노상 얘기해드리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은 더 갈까요? 하나기술은 매매 대상에서 이제 제외시키는 게 정답일 것 같아요. 네. 하나기술은 권하지 않고요. 너무 많이 올라서요. 네, 너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TSI나 CSI나 또 이런 쪽 라인들이 아직 있다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그쪽을 또 찾아보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2차 전지 섹터 자체는 조금 더 길게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아니 지금 거래소 상장시키고 그러니까 네. 어떤 분 이거 코스닥 인버스는 절대 매매하지 마세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아니 네. 1, 2등 주가 안 빠지면 인덱스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의 영향력이 삼성전자보다 더 크거든요. 코스닥 지수 자체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매매 인버스를 하시겠다 그러니까 나 답답하신. 오히려 코덱스 그러니까 코스피 인버스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내가 또 찾으려고 그랬더니 못 찾겠네. 하나 기술이 단기간에 너무 올랐어요. 네. 6만 원짜리가 12만 원, 13만 원이니까. 그것도 선수용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아직까지 있네요. 덜 오른 구요. 이제 하나기술이 13만 원 7월 10일 고점 찍고요. 지금은 약간 옆으로 변동을 줍니다. 그리고 TSI가 오늘 짱돌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딱 보죠. 11,000원짜리가 16,000원까지 왔다가 요런 장대 음봉을 맞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은 놀래라죠. 그렇죠. 그죠? 우리 선수들 생각은 야 요거 뺐다가 다시 또 땡기겠구나. 요거 채 턴다. 이걸 채 턴다라고 봅니다. 이게 올라가다가요.
이렇게 흔들어 버리면 그 옆에 그 채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우리는 쭉정이들이 빠지죠. 우수수 빠지죠. 네. 그 작업 들어간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선수들은 그 주식 현금보다 물량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이런 하우스나 그때 법인 쪽에 있을 때 물량 들이기를 그 대주주들한테 배웠는데 100만 주를 300만 주 만들더라고요. 악재 내면서요. 때리고 사고, 때리고 사요. 그 100만 주가 110만 주, 120만 주 돼요. 네. 돈이 새롭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계속 흔들어 놓고 주가 조정했다.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급등시키는 걸 봤습니다. 요거 채 타는 작업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시작점이 10,000원, 직전 고점 17,000원, 16,000원에서 꼬리 달리 여기서 죽였다. 그러면 20일과 60일 요 13,000과 14,000 밑꼬리 달리는 타임이 딱 보시고 그때 대량 거래 터지는 날을 딱 보세요. 그럼 그때 들어가시면 요것도 다음번에는 이거 뚫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을 한번 채 터는 에너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에 한번 CIS는 이게 오히려 지금 선조정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걸 땡기나 보겠습니다. TSI 죽일 때 이걸 땡기나 CIS. 그럼 이게 뭐냐면 하나기수 팔아먹는 수법 같아요. 네. 우리가 루닛 이런 것들을 고공해서 잘 팔기 위해서는 새로운 ETF고 밑에 단에서 비슷한 종목들이 계속 급등주 나와야 돼요. 그런 에너지 같이 여기서도 미국 밸류 체인이 계속될 테니까 그와 연동된 에너지가 나오나 한번 보시죠. 이렇게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거버넌스 중심축에 있는 현대오토에버, 현대글로비스를 지금은 매도를 하자라는 전략을 주셨었고 또 조선장비주도 말씀을 하시다가 일단은 차익 실현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이유를 먼저 좀 알고 싶고요. 큰 그림을 그리는 분들은 계속해서 모아가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힌트 좀 주세요. 당연하죠. 저는 현대글로비스는 40만 원 봅니다. 근데 3년에서 5년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그 얘기를 하고 최근에 왜 50%든 10% 팔으라 했냐면 조선주가 그 예를 들어서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 이 엔지니어링이라든지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현대오토에버가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현대오토에 9만 원, 10만 원대 안 사고 13만 원, 16만 원 갈 때 막 따라 붙거든요. 근데 16만 원 찍고 13만 원까지 주면 여기서 또 털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분간 13만 원, 16만 원에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딴 종목을 막 땡기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수주가 또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동 카타르나 이런 쪽이고 가스값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태고 여러 가지가 이거는 글로벌 매크로 변수로 우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제가 왜 그걸 때리라고 그랬냐면 저는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삼성중공업 왜요, 대표님? 차트에 어떤 그림이 합병할까 봐. 있었을까요? 아, 제가 삼성 엔지니어링 32,000원대 이거를 팔아갖고 삼성중공업도 하나 오션도 팔아갖고 삼성중공업 간 게 이게 5,000원단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8,000원까지 왔어요. 이게 전번 주가 8,100원인데 지금은 더 올랐습니다. 8,500원. 아주 각도가 좋죠. 3만 원, 10,000원 만들면서 3대1 할까 봐. 그러면 이게 무슨 영향이냐면 이게 희석화 전략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그쪽 관련된 섹터를 시간을 끊어놓거나 무겁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조선주 피팅 업체들 매도 사인이 될 수도 있다고요. 우리가 피팅 업체, 조선 업체는 딱 세 가지. 동성 화인택, 성광 밴드 이런 것들 얘기하죠. 하이로 코리아. 이것도 보시면 이게 전번 주 동성 화인택 14,000원입니다. 각도 보세요. 이제 먹을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이로 코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팔아먹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성광밴드도 일주일 단위로 딱 보면 이게 치고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조선과 PT 이쪽이 뭔가 이제 차익 실현.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도 20만 원짜리가 18만 원. 현대오토에버도 16만 원에서 14만 원. 요걸 지금 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틈새에 주도주가 지금 뭐라 그럴까? 전체로 봤을 땐 여기 자금을 빼갖고 일로
집어넣어서 이쪽을 키워야 되는 에너지지 전체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그 손바뀜이 자주 바뀌고 그다음에 주도주의 순환이 자꾸 나오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빠져나와 있는 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전략을 세운 또 이유가 아까 IPO 얘가 신고서를 내서 그랬습니다. 삼강 M&T. 아니요. 옆에를 더 보십시오. 예, SK 에코플랜트. 에코플랜트. 이거 상장 예비 청구를 했습니다. 네. 상장 예고 청구면 3개월 안에 얘가 상장시키겠다는 SK그룹에서 얘 갖고 풀라고 그러나 봐요. 그럼 얘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십니까? 해양 플랜트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 SK 오션 플랜트인데 이게 옛날 삼강 M&T예요. 네. 이름 바꿨거든요. 네. 그리고 SK 오션 플랜트의 대주주가 SK 에코플랜트입니다. 요 연결이 딱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얘가 3개월 동안 상장될 때 조선 기자재에서 요쪽 해양 플랜트 쪽으로 갈까봐. 그러면 여기 자금 빠져나와서 여기로 갈까봐. 해상 플랜트인데 이게 약간 달라요. 네. 약간 달라요. 여기는 삼성 엔지니어링도 있고 현대건설도 있고 뭔가 조선에서 약간 해양 플랜트 이러면 이게 심하면 또 가덕도까지 연결된다고요. 요게 딱 3, 4개월 걸리나 보시고요. 그러면 또 상강 M&T 그래프, SK 오션 플랜트 상강 M&T 그래프 보세요. 딱 밀집 5일선, 12선, 22선, 그러니까 6개월에 산 사람이나 지금 산 사람이 똑같아요. 네. 얼마나 치 떨리는 종목입니까? 일반적 시각을 보면 아주 치 떨리는 종목이라고요. 그런데 이게 3개월, 4개월에 끌개가 딱 나온 거예요. 과거 3, 4개월 전에 그 예를 들어서 파두 상장 전에 그 다음에 바이오 ETF 미리 정보 안 에너지라면 벌써 이거 되기까지 뭐 할 가능성 그게 맞아 떨어져서 한번 급등 나왔잖아요. 이것도 그게 아이디어로 맞아 떨어지나 한번 보시죠. 혹시 새로운 업종이나 테마를 찾고 있는 분들은 조선에서 해양 플랜트 쪽으로 옮기는 것도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요. 오늘 그래서 신규 상장한 거, 네.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상장과 연결된 거, 파도 연결된 거, 그 다음에 또 이 SK 에코플랜트 상장 연결된 거. 네. 이 연결된 거 찾아놨다 보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연결된 한두 개만 딱 찍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미 뭐 2배, 3배 올라가면 제외예요. 아직 바닥에서 기고 있거나 근데 거래가 확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어떨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종목 찾는데 그 2천 몇 개 되는 종목들에서 제거하고 남겨놓고 거기서 딱 악출하는데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이게 이제 그리고 이거 개인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우스들의 전략이 이런 저가 지금 이런 연상작용에서 하는 게 그 CIO들이 이런 두뇌 플레이 스토밍해서 뭘 찾아갖고 그걸 사전에 사서 마케팅해갖고 시장 조성한 다음에 고가에 딱 팔고 나오는 게 엑시트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 전략을 잘 유도하나 한번 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중에 갑자기 또 떠오른 생각인데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간 곡물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보자라고 이전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그 재료 나와서 그 다음날 한의사료 보고 다 때려라 그랬습니다. 그 재료가 나왔는데 네. 한의사가 시가가 고가되면서 빠져요. 그러면 이제 돈이 그쪽으로 가지 안 않는다는. 한다거나 에너지가 안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쪽은 벌써 그 재료를 이용하는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똑같이 중국 관련 에너지도 하지 말라 자꾸 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하지만가요?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는? 좀 끔찍하겠지만 내년 1월까지 안 하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1월까지 정한 이유는 네. 그냥 대만 총통 선거 그리고 저는 중국 경기나 계속 더 험악해질 것 같아요. 좋은 뉴스가 들리지는 않고 있죠. 이게 네. 또 제가 그래서 미래에셋이나 이런 하우스 중국 하면 또 헝다 완다거든요. 또 하우스 중에 네.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ETF나 해외 대체 투자나 제일 많이 한 하우스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의도에 딱 보면 수법에 딱 보입니다. 서여의도에. 네. 이 그림. 이지스 자산운용. 그런데 최근에 이런 뉴스 보셨죠? 이지스 자산 도굴 이미 매각. 최근에 미래에셋 제가 증권 팔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래에셋이 투자한 것들이 청산 들어간 홍콩 그 갔다 얘기해서 투자한 건물 청산 들어간다. 이런 뉴스도 자꾸 나오잖아요. 이제 하나둘씩 해외 대체 투자, 전 정부의 대체 투자한 것들이 이제 숨은 것들이 바퀴벌레 같이 나옵니다. 하나만 있어. 옆에 이게 뉴스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만일까요? 그러면 네. 이게 금리 인상을 2번 하면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요. 이지스자산 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렇게 전국에 그 100,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124 이런 현대백화점 D큐브점을 이걸 삽니다. 그래서 운영해갖고 그 다음에 뭐 초량 MDM 그리고 이지스자산 운영에 가장 유명한 게 어디죠? 저기 뭐야 그 김포공항 가는데 큰 그 타운 아유 이름 죄송합니다. 까먹었다. 제가 네. 모르겠네요. 네. 예. 가장 큰 프로젝트를 그 김포공항 가는 거에 했습니다. 거기에 이지스자산 운영에 그 투자자들 지분 갖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 투자했는데 거기가 또 문제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금리 요번에 잘 넘겨야 됩니다. 잘 넘겨야 돼요. 저는 7월 달 25일은 할 거고요. 네. 9월, 10월 동결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얘기는 계속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반반의 확률이래요. 그게 안 돼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장도 싹 뺐잖아요. 요번에 3.5보다 높이겠다. 이게 다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중국 연결고리나 건설주나 이쪽 관련된 것들은 호재 나와도 또 그러니까 현대건설 갖고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해양 플랜트 쪽으로는 같이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대표님. 그래도 부동산 PF가 더 큰 것들은 제거시키는 게 낫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것들은 덜 가겠죠. 네. 에너지가. 얘는 100 가는데 20, 30%밖에 못 간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저는 이 가타에서 부동산 PF나 중국 관련주가 보이지 않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소비뿐만 아니라 네. 이러한 그러니까 중국이 금리 인하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하는 일정을 저는 아직도 6개월 잡습니다. 내년 총선 선거가 어떻게 되나. 그거를 좀 들여다보시죠. 네. 원전이나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뉴스는 호재성 뉴스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왜 주가는 못 갈까요? 거기도 재료 노출 때 갈 때 못 가면 이게 쇼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한전 기술이 그날 8만 원 가면 두들겨 놨잖아요. 네. 그러면 6만 5천 원, 8만 원에서 왔다 갔다. 근데 원전의 트렌드는 현 정부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까지 쭉 가는데 요번에 대통령 가셔갖고 오늘 그 MOU 맺는데 재료 노출로 그거를 때리는 하우스가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러면 주목이 가깝죠. 그럼 그거 때리고 소화되고 다시 갈 때까지 그리고 실제로 원전은 웨스팅하우스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나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단독 기사로 웨스팅하우스 해서 BH가 상한까지 그 다음날 꼬나봤고 재료 뭔가 뉴스는 좋은 거 나왔지만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럼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그거 다시 눌렀다 가는데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시차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새로운 호흡이 들어와야 돼요. 수주를 진짜 하거나 예산 좀 풀거나 그때는 다시 또 직접 고점 뚫겠죠. 그 시차를 그러면 그 사이에는 딴 에너지가 더 강할 겁니다. 뭐 네. 바이오, 수소력 로봇이나 아까 얘기한 그 섹터들이 더 강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원전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현 정부 정책과 연결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죽지 않고 한번 다시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는 아니요, 저는 말씀이시죠? 3년 트렌드입니다. 네. 그냥 2027년까지는 그건 쭉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올려놓고 흔들고 올려놓고 흔들고지. 네. 이게 뭐 아직까지 기업의 그러니까 저하고 똑같아요. 1년 전에 방산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현대로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예,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